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4일 목요일, 말도 많고 변동성도 많았던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해외 시장 만기까지 뭐 일본, 미국 해외 시장 만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수급적인 방향, 오늘 새벽에 이제 FMC에서 방향성 부분 나왔고 세제 개편한 부분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국내 수급 부분들도 물론 보긴 봅니다만은 해외에서 이 FMC하고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수급의 방향 부분이 나오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거의 우리 전체 지수를 농락을 했다고 봐도 크게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갑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저가 매수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했죠. 막판에 3,600억 정도 현물을 매수가 좀 들어왔고, 국가 지자체는 외국인은 선물 가지고 오늘 선물이 장중에 15,000개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는 뭐 금융투자 쪽에는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막판에 다음에도 던졌죠.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3,5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장 막판에는 630억 매도예요. 외국인은 반대로 한 200억 정도 매도해서 3,600억 매수로, 그러니까 거의 물량 자체가,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이쪽으로 전부 다 이동하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컨트롤 부분했죠. 15,000계약 정도 매수하다가 시작은 거의 보합부터 시작했다가 거의 15,000계약, 그리고 막판에는 9,000계약 이하로 8,000계약, 10,000계약까지 오후 한 2시 정도 넘어서부터 매도하더니 8,000계약, 9,000계약 정도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롤러코스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포지션 부분들을 좀 만들었는데, 포지션을 오늘 어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제가 체크를 한 거에서는 오늘 지수 자체가 끝난 거에 뭐 최고점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커지는 구간이 325에서 327.50이었어요. 그 327.50이 대략적으로 개인 포지션 부분, 최소 손실 부분이 나오는 거고, 외국인들은 여기하고 정확하게 반대 포지션이었어요. 거의 327.50에서 최대 수익 부분들, 그 다음에 325부터 수익 구단이 넘어가는데 이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 부분을 했죠. 이런 케이스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에 몰빵 부분들 들어오면 상당 부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합성 선물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커버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뭐 한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그 포지션 부분들이 거의 다 노출이 좀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포지션 오전장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325에서 327.50 정도가, 327.5부터는 손실이 오고 327.50이 최소 손실 부분들인데 오늘 26 정도 전후에서 끝났죠. 외국인들 반대로 325부터 327.50이 그 단기 포지션 부분에서 최대 수익권들인데 325부터 수익권이 시작돼요. 개인들은 손해 났고 외국인들은 막판에 선물 장중에 15,000계약 정도 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이제 흔들어 버리면서 개인들 손실나게 포지션 부분들 유도를 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또 저가 매수 부분들, 아니 저가가 아니라 현물 부분들 대량 매도 부분들 진행하다가 이 물량 부분들 받고, 거의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 초등학생이 어른 앞에서 그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보면 그 수가 다 보이는 거 있죠. 손오공처럼 그냥 쥐락펴락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끝났습니다. 선물하시면 동기 만기 부분들이 끝났고, 이제 내일 그 중국, 유럽, 미국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FMC 회의 부분들의 결과 부분들이 좀 나왔죠.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세전화 개편한 부분들이 알리바바 상원이 민주당 쪽으로 가면서 좀 빠르게 합의 부분들을 일단 도출이 됐고, 이제 하원, 그 다음에 상원 각자 표결 부분들 진행하면 이제 대통령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 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도 22일이 셧다운입니다. 22일이 셧다운인데
그때까지 될 가능성이 일단 많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제 수급 부분들을 볼 건데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21% 정도로 진행이 좀 되면 거기서 이제 중점적인 부분들 세제 개편안이 낮아질 기대 35%에서 20%로 낮아지는 걸로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선반영이 좀 됐어요. 근데 저는 관심권에 두는 게 해외 쪽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어떤 효과 부분들을 줄 건가?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면 달러가 상당히 좀 강세 부분들을 좀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오늘 아시다시피 보면 금리 인상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달러 인덱스 91에서 95 정도까지 해서 한번 차익 부분을 챙기고 다시 91선 정도 오면 관심권을 두겠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91까지는 안 가고 다시 93, 4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지금 오늘 93선 초반 정도까지 해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점진적인 기조 부분은 달러 약세가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부분들은 달러 강세 내용 부분들이 좀 많죠.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한 부분도 통과됐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역으로 오늘 새벽에는 달러가 약세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기조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향후에 장세 성격 부분들을 특징 부분들을 좀 결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건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변동성이 끝났고 물론 글로벌 전체적으로 내일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요. 수급이 방향이 이제 4, 4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얼마 남지 않은 그 2017년도에 4, 4분기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 기관들이 어떤 포트 관리 부분들 하는 거 아니면 배당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모멘텀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건지 변동성이 끝났으니까 물론 내일 하루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대부분적인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60에서 70%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해서 저는 이걸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그리고 사진상으로도 보면 세계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대차가 조사를 했는데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도요타가 거의 한 40% 정도, 올해 2017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현대 기아차가 17% 약간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드 7%, 르노 닛산이 5.6%, 테슬라가 5%, 그다음에 BMW, 폭스바겐, GM이 이제 4%하고 5% 정도 되는데,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부분들 하면 도요타가 거의 40%가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현대차가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랙 전략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전기차에서 SUV급으로 3월달 정도 출시 부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장 끝나고 딱 제가 적거치를 해보니까 세 가지 내용 부분들 한번 일단 체크를 좀 해둘게요. 한국과 중국이 이제 수소차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본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수소차 표준 협력 관련된 MOU 부분들 맺었다는 얘기. 이왕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글로벌 표준 자체가 조금 힘든데 중국의 수소차 표준 부분들을 같이 한다 하면 이거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물론 이제 이게 인프라 건설 자체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도 표준 협력 부분들의 MOU, 물론 MOU이기 때문에 강제성 부분들은 없지만 그런 쪽의 어떤 협력 부분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도 전기차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수소차의 어떤 협력 부분들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50조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가 한 60곳 정도 확정 부분들이 나와서 내년 초중기 로드맵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의 시범 사업지가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그 종목군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 삼성의 STS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한 5% 정도까지 받는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아침 모멘텀 부분들,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도 좋기 때문에 5% 장중에 상승하던 부분들을 좀 키웠는데 이 블록체인 초대 협회장의 진대재 예전에 그 삼성 쪽 사장이 있죠. 이 사람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하나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일입니다. 계속적으로 13일에서 15일 정도 삼성 글로벌 전략 회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전장 쪽은 뭐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아침에도 어제 마감 발표에도 얘기를 드렸죠. 소프트웨어 약간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연관시킬 수 있겠죠. 여기는 IoT하고 가정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보안 관련된 부분들에 그 부분하고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계속 연관성 부분들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변동성이 좀 끝났습니다. 변동성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뭐 해외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간 요동을 좀 치겠죠. 매크로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은 외국인의 저가 매수, 현물이 잘 든든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오늘 3,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물량이 많이 틀리고 장중에 코스닥이 양쪽에서 한 2,500억 이상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정말 잘합니다. 이 드라이브를 알아요. 뭘 건드리면 뭐가 움직인다는 이 투자 심리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조사가 되어 있는 그 주체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부분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쪽으로 키우거나 이런 그 심리전 부분들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외국인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거래소 쪽 3,700억 정도 일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라인 부분에서 산업재 관련된 경기 민감주 관련된 부분들은 선발 때 계속 조금씩 보내도 괜찮다는 얘기 드렸어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선발대 정도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물량 부분들을 모아가셔도 되는 코멘트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광장 12월 14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은 클릭 부분하고 다른 분들에게 그 방송 부분들 가셔가지고 공유라든지 여러분들 카페 이런 부분도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좋은 종목으로 좋은 시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